젠틸레스키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여성 화가예요. 앞에 카라바조는 물론 남자고요. 이거는 아주 그때 여성 화가가 드물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이후부터. 이 그림은 이제 바로크 시대 때 그려진 건데 아주 여성 화가가 참 드물었는데 그 드문 그 여성 화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술사에서는 특히 현대 여성 위주의 미술사가들은 아주 귀한 화가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유디트는 그 앞에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 유디트는 아주 뭡니까? 너무 원한에 찬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렸다 하는 식으로 아주 정말 전혀 인상도 안 쓰고 말이죠. 한 번에 이렇게 머리채를 딛고 말이죠. 목을 베고 있습니다. 피가 아주 흥건하게 흐르고 있죠.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하고는 전혀 다른 소심한 아낙네 같다면 여기는 완전히 전문인인 것처럼 팔뚝은 양쪽 다 굵기는 합니다만 여기 팔뚝은 더 엄청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주제인데도 참수하는 그 주인공은 성격이 다르게 묘사됐는데 이 젠틸레스키는 자기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화가였는데 카라바조하고 무척 가깝게 지내는, 그러니까 카라바조를 좋아했던 화가였어요. 추종했던 화가였어요. 아주 카라바조 팬이었어요. 이 화가의 아버지가. 그런데 이 화가의 아버지 화실에서 작업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니까 아뜰리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뜰리에가 있으면 거기 제자들이 와서 그림을 배우잖아요. 그 그림을 배울 때에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한테 이 딸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젠틸레스키는 어쨌든 아버지 제자 중에 누구한테 화실에서 겁탈을 당한 그런 사실이 있는 여리 화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됐고, 이런 주제를 굳이 또 찾아서 그린 것이 페미니즘 미술사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바로 여성이 남성한테 복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것은 이 안에는 심리적으로 뭔가 남성한테 자기를 겁탈시키는 그 남성에 대한 확연한 복수심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이 주제를 택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같은 주제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 페미니즘 방식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사실 이 아버지 젠틸레스키는 이 딸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현대에. 그러니까 왜 유명해졌느냐면 그때의 딸을 화가로 키운 예술가 중에 하나였다 라는 것으로 더 유명해질 정도로 젠틸레스키와 카라바조의 이 유디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유디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끔찍하게 참수를 하는데요. 다른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바로크 시절 이전에는 이 주제가 많이 그려지기는 했어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거 보티첼리 그림입니다. 보티첼리는 우리 비너스 탄생, 봄 많이 봤죠? 보티첼리가 그린 유디트와 홀로파르네스 장군입니다. 유디트는 검을 들고 있죠. 저 검은 정의와 용기의 검입니다. 정의와 순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반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용기의 검을 들고 있고 유디트. 그 다음에 헤르프레네스는 참수하는 장면은 안 그려요. 참수된 거는 그렸어도. 그리고 이렇게
참수된 거를 그리는 거.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그 까라바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참수 장면을 그렸던 거죠. 피가 튀어나오는. 그 까라바조는 그래서 또 뭡니까 젊은 작가들한테 잘 알려졌고 그 까라바조의 예술 세계가 그런 성격, 즉 현실을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가능한 한 꾸미지 않고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이게 그 까라바조의 장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까라바조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람들이 그림을 요구할 때 어떤 걸 요구했느냐 하면은 어떤 사실들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묘사하지 말고 뭔가 좀 꾸며서 그럴듯하게 그냥 좀 좋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묘사해 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잖고 뭔가 미화되고 뭔가 승화되고 뭐 이렇게 그려주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까라바조는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림을 거짓말로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디트가 목을 벨 때 그 표정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근엄하고 숭고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아마 실제적인 유디트의 심정은 이랬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아주 현실감 나게 사람들한테 와 닿으니까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제 좀 보기에는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불편한 진실은 이기는 해도 그 전에 너무 가식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감동을 느끼고 매력을 느꼈던 거죠. 이 까라바조는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그래서 아무리 성스러운 사람, 성인을 그려줘도 그 모습이 늘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볼품없는 사람들, 하류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또 이 성인들은 이제 맨발을 하거든요. 맨발을 하는데 맨발로 하다 보면은 땅바닥을 맨발로 다니면은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이 보일 때 발바닥에는 흙이 보이지니까 흙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그림들은 그 지저분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성인들은 땅을 밟고 흙을 밟아도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그리고 손을 그려도 손이 언제나 깨끗해요. 근데 까라바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릴 때 발바닥 맨발이었으면 발바닥 때 그대로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손에 때도 끼잖아. 그럼 손톱에 때도 끼고 그럼 그거 그대로 다 그려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깔끔하고 멀쩡하고 깨끗하고 그랬는데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좀 그대로란 말이죠. 그게 오히려 또 까라바조의 이 장점이기도 했어요. 자, 과거에는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렸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은 뭐가 있을까요? 참수되는 그림. 오늘 뭐 이제 참수니까 계속 참수되는 그림만 그리는데, 이 참수되는 장면 중에는 또 누가 주제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누구 때문에 그 참수를 당하냐 하면은 그 유명한 살로메, 살로메 때문에 그렇죠.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있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망나니한테 그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것은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죠? 왜 그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됐느냐면은 헤로디아 왕이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자기 뭡니까 그 동생 부인이죠. 시동생 이 아내였죠. 부인하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윤리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
질타를 했어요. 뭡니까? 그 부도덕성을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살로메 엄마가 그 질타받은 그게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생일이 돼서 생일 잔치를 벌리고 그랬을 때 살로메가 아마 좀 춤도 잘 추고 좀 요용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자를 홀리는 어떤 그럴 수 있는 매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생일 잔치 때 춤을 추게 하죠. 그래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그 왕이 넋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뭐 얘기를 해봐라. 그게 참 왕으로서는 한번 말을 내뱉으면은 그거 안 지키면은 왕의 그 체신이 위신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 말을 내뱉을 정도로 아마 홀려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떡하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라. 이 이야기죠. 그거는 세례 이제 어머니로부터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참수를 해서 살로메에게 쟁반에 건네서 주는 그게 사건이 실제 사건이죠. 그 성서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카라바조의 그림으로서 세례 요한이 참상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좀 자세하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도망자였었어요. 도망자였는데 왜 도망자였었느냐 하면은 살인을 합니다. 이 카라바조가. 카라바조가 살인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카라바조는 성격이 굉장히 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하고 싸움을 잘했어요. 다투기를 잘했어요. 어느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동네에서 이렇게 테니스 비슷한 게임을 하다가 아마 그게 내기 게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졌어요. 이제 져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밤에 따로 만나가지고 한판 승부를 걸자. 그래가지고는 둘이 밤에 따로 만나서 결투를 합니다. 근데 그 결투는 그때만 해도 그 결투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일단 금지되어 있었어요. 결투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그런 결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투하면은 또 로미오와 주리엣에서 보면은 그 결투 장면 유명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결투를 하는데 그 결투 방법이 이때는 뭐냐 하면은 칼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둘이 싸우다가 상대방 어떻게 보면 그거죠. 고의적인 살이가 아니라 둘이 결투하다가 죽인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되죠.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결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는 살인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급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급 추방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살인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잡히면은 바로 죽습니다. 그냥 로마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로마를 떠나서 도망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도망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그 도망을 다니고 하다가 자기가 안 잡히려고 하다 보면은 더 멀리 가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시칠리아 섬 갔다가 시칠리아 섬보다 더 먼 몰타 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몰타 섬까지 갔어요. 근데 그 몰타 섬은 무엇으로 유명한 데냐면은 몰타 섬은 그때 몰타 섬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즉
이슬람교들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첫 교두보가 거기였어요. 지중해를 끼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일 전선에 나가서 이슬람교를 막는 자리가 이 몰타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몰타 섬의 기사들을 예루살렘의 기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기사단이 있었어요. 몰타 기사단이라고 그래요. 그 섬으로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 섬에 가가지고서는 뭘 했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고 기사가 됩니다. 그 공로로.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에서 기사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사가 되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그려줬는데 이 세례 요한을 그린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몰타 섬의 몰타 기사단의 수호 성인으로 세례 요한이 모셔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세례 요한을 그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리긴 그렸는데 문제는 이 카라바조가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사인을 한 게 이 그림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평생 그림을 그려서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어느 걸로 했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피가 흐르죠, 목에서. 그럼 요 피 흐른 요거를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붓끝으로 이어서 자기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프라 미켈란젤로. 미켈하고 AG 이렇게 썼습니다. AG는 AG 약자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뭐라고 쓴 거냐 하면은 기사 미켈란젤로 이렇게 쓴 겁니다. 카라바조의 본명이 미켈란젤로예요. 그러니까 조각가 미켈란젤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은 다르게 이름은 같은 이름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동명이인이죠. 근데 미켈란젤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면은 아버지는 건축가였어요. 근데 건축가가 훌륭한 건축가는 못 됐지만은 하여튼 석공일을 했어요. 건축일을 했죠.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주 그 명성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뭐 이렇게 석공일 하는 정도의 건축가밖에 안 되지만 이 큰아들, 그러니까 첫 아이거든요. 이 첫째 얘는 좀 훌륭한 예술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미켈란젤로라고 지어준 거예요. 미켈란젤로처럼 너도 훌륭한 예술가가 되라 해서 미켈란젤로가 됐습니다. 성은 메리시예요. 그래서 메리시,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성이 부오나로티죠. 그래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여기는 메리시, 미켈란젤로. 이게 되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됐는, 자기 이름은 뭐였느냐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카라바조라고 부르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미켈란젤로 고향이 카라바조예요. 카라바조에서 태어났는데 이 미켈란젤로 때문에 카라바조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줬느냐 하면은 미켈란젤로라고 부르지를 않고 미켈란젤로 이게 잠깐 혼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카라바조 출신의 화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길어지니까 뒤는 빼고 그냥 나중에는 유명해지니까 카라바조 이렇게 돼서 오늘날은 그냥 카라바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인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때 당시의 이름인 F자를 집어넣고 미켈란젤로 이렇게 적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런 뜻이라는 거 설명했죠. 천사 설명할 때 미카엘 천사라는 말이죠. 미카엘 천사. 그럼 앞에 F자는 뭐냐? 앞에 F자는 프라라는 글자의 약자인데 프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형제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들은 기사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동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는 F자 프라는 기사라는 뜻도 되고 기사들의 형제이라는 뜻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F자 이 프라는 또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은 수사라는 말도 쓰입니다. 수사.
그 수사가 지금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라고 부르나요? 그치? 수도사들 수사. 왜 그러냐면 그때 기사들은 다 수사였어요 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적에는 무기를 들지만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그 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뭐가 됐다? 기사가 됐다. 그래서 기사 미켈란젤로라는 아주 의미 있는 아주 그 사인을 유일무이하게 하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었을 때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고 자기 이름을 누구 피로 썼습니까? 세례 요한의 피로 자기 이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누구로 투사를 시킨 겁니까? 세례 요한으로 투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곧 나다라는 투사를 해서 자기의 세례를 같이 본 겁니다. 왜? 지금 자기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잡혀가지고 죽을지를 모르고 있고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황으로부터 그 사면을 받으려고 한창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질 무렵만 해도 이 모든 그 카라바조의 그 후원자들이 교황한테 그 탄원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많이 올렸어요. 이 카라바조가 그림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 큰 좋은 그림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둘이 결투를 해서 생긴 거니까는 그 사면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운동을 많이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내면,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다. 내가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순교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자기의 그 심정,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 이런 것을 투사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자기 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에서는 세례 요한을 자기 얼굴로 이렇게 또 바꿔서 그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세례 요한, 억울하게 죽어서 순교한 세례 요한으로 자기를 투사시킴으로써 자기도 또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유디트, 그 다음에 그 성녀 카타리나, 이들이 들고 있는 칼의 의미, 이것들을 설명했고 참조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